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방산 비리로 얼룩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정 획득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 혁신 해군 워크숍이 9일 서울해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해군과 연구기관, 방위사업청 등의 획득 관계관들이 모여 비리를 근절하고 함정 획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우선 해군이 현실을 직시하며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비리를 일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함으로써 명예롭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중한 국민적인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 총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구성한 방위사업 혁신 해군 TF가 고민하고 종합한 결과물을 소개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함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시스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해군은 특히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와 실전 배치를 한 번에 끝내야 하는 해군 함정 획득의 특수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 조함단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사업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기술관리를 조선소에 위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전력화가 늦어지거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가 도입되는 등 획득체계 전반에 부실을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함정건조 현장의 기술관리를 해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하고 적시적인 현장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해군 현장관리 지원팀 운영이 필요하며 국방부와 방사청 등에 제출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군의 함정 획득 현안을 연구해 발표한 대한조선학회 정정훈 박사는 미군이 6만여 명의 함정 사업 관리 인원과 1,000여 명의 현장 관리 인원을 두고도 신규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적게는 20-30건의 핵심 결함과 많게는 만여 건에 달하는 단순 결함이 발견된다면서 기술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조직을 만들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곤란하면 민간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 한국선긋과 같은 비영리 기관을 활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기술과 품질 관리는 비영리 조직이 해군과 방사청에 상당한 오토리티를 위임받아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전담 조직을 확대해 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해군은 함정 획득 사업의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대령 15개 직위와 중령 47개 직위를 현역으로 유지해야 하며 현역 300명을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이 중 90명은 해군 인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은 이를 위해 획득 업무 관계자들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력 업무 근무자들의 올바른 근무 자세와 처벌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8일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한반도 경제포럼이 열렸는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조 국방의 의미와 미래 전장 환경을 위한 발전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지현 종사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해 창조국방, 우리 군의 미래를 연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먼저 창조국방은 신무기 체계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최적화된 How to Fight, 즉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유무형의 국방력을 개발, 운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국방을 통해 미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국방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국방구성원 전체가 동참해 국방의 제반 문제들을 발굴하고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발굴된 문제를 분류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차원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창출하고
합참 주도로 하우 투 파이트 개념과 유비쿼터스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군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저장 탄약의 신뢰성 평가와 방탄 성능 시험이 가능한 최첨단 사격 시험장을 개장했습니다. 네,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고 기상에 구애받지 않는 시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365일 안전한 사격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첨단 사격 시험장. 다릿골 시험장은 지난 2010년 개장한 서화 시험장에 이은 두 번째로 육군이 운영하던 훈련장의 포병 사격장을 인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완공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육군에서 운영하던 포병 사격장에 장비를 첨단하고 안전을 보강한 다릿골 시험장을 오늘 새로이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릿골 시험장의 시험 능력을 활용하여 저장 탄약의 신뢰성 평가와 양산 탄약 및 총포 수락 시험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의 장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최신 안전 장비를 갖추어 사고 위험이 없고 기상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전천 후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탄복과 방탄 헬멧 등 각종 방탄 성능 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사용된 탄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전 임원은 임직원은 신뢰성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여 세계 수준의 신뢰성 평가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다릿골 시험장 개장이 민과 군이 협력하여 국방 경영 효율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실상부 저장 탄약의 신뢰성 평가 전문 시설로 자리매김한 다릿골 시험장.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장의 기능과 성능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계적인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합참이 민관군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무기체계 시험평가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2015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8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발전이란 주제로 군산 하견회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해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기술과 기법, 사례 등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시험평가 정책과 구매 사업 분야 등 4개 분과에서 모두 42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이 중 우수한 논문은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험평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무기체계 평가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합참이 주관하는 세미나로 산하견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산진흥회 등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세계 평화를 위한 리더십 포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 판문점과 한반도 미래통일센터 등 안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네, 학생들은 눈으로 본 분단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음 포럼은 북한에서 열리길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25개국 학생들. 판문점을 견학하며 분단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학생들은 냉전 상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까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와 분단 상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찬반 토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과 바람직한 해법을 찾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It's always best to look at it from others' views first and then think about yours, and also that
when you're trying to solve a conflict, you should always try to think of being able to make compromise so that both parties can have a win-win situation. 이어진 문화체험 시간. 처음 입어본 한복이 조금 어색하지만 학생들은 문화를 접하는 자체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I want to start by saying I think it was a really good balance of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as well as learning about the DMZ and the conflict, because I felt like it wasn't really an overpowering of either one, and I think it was really good to learn about both, because I think learning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the way of life is just as important. 25개국 학생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펼친 세계 평화 청소년 리더십 포럼. 학생들은 포럼을 마치며 이 포럼이 북한 땅에서도 열리길 희망하고 다음 포럼이 북한에서 열린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김영옥 평화센터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우수독후감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9일 국방홍보원 대회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우상 수상자인 공군한병단 김용범 소령이 국방부 장관상을, 우수상을 수상한 최정준 해병대 소령과 윤만영 육군중령이 각각 국가보훈처장상과 김영옥 평화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선에서 대활약하고 이후 6.25 전쟁에 참가해 중부전선에서 놀라운 지휘력을 보인 전쟁 영웅으로 아시아계 최초로 미국의 전쟁 영웅 16인에 선정됐습니다. 김용범 공군소령은 독후감에서 김영옥 대령이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역경을 자신의 능력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훌륭한 작전 지휘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은 최우수상 작품에 대해 투철한 군인 정신과 영관장교로서 리더십이 잘 드러난 동시에 가슴이 찡해지는 감동을 전하는 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영옥 평화센터는 내년부터 독후감 공모 대상을 부사관과 병사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 당 간부의 망명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당 간부의 망명 실태와 관련해 전 북한군 간부 이소연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200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탈북자가 2012년부터 급감했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까지는 한 달에 150여 명이라는 증가 추세를 계속 동안 보여왔는데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탈북자들에 대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그만큼 강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 탈북한 사람이 안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노동단련대를 보내는 것으로 그냥 끝냈고요. 한국행이라고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교화형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탈북자들에 한해서 무조건 공개 처형, 공개 총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는 그 죄가 좀 경하다라고 할 때는 7년, 8년 이상의 교화형을 보내기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 수가 급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과거에 비해서 탈북의 이유도 뭐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에서 나름대로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위급 간부들 도 이제 망명이나 탈북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온 탈북자들은 경제난 식량난 때문에 탈북했던 탈북민들이 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정말 군인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했던 사람들이 고위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 정도였는데 최근의 탈북 이유는 즉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런 관리하던 사람도 왔고 그만큼 요즘 김정은 체제 내에서 보여주는 공포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처형 이후로 김정은이 지시문에서 각 지방에 있는 도시, 군에 있는까지 도시, 군에 있는 장성택의 자녀 일당들을 무조건 숙청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숙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현영철이까지 공개 총살을 하다 보니까 그 자녀 일당이라고 하게 되면 장성택과 현영철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북한 내에서 고위급 간부, 더욱이 뭐 무역과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성택과 현영철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불안이 곧 탈북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망명과 탈북이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뭐 아직은 성급하다. 체제 붕괴나 변화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내에서 그동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고위층들이 탈북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것이 금방 알려지고 주민들의 동요를 이끌어냈으면 분명히 김정은 체제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가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탈북을 했을 당시 저희 북한 주민들이 다 몰랐죠.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유언비어처럼 주민들 속에 돌기 시작하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강연과 내부 자료를 통해서 황장엽 비서가 현재 탈북은 했지만은 한국까지 가지도 않았고 중국 내에서 한국에 가려고 하던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우리가 죽였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황장엽 비서를 북한의 침투된 간첩들이 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이 정말 이런 고위층들이 탈북이 지금 연이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다. 정말 사실적으로 접했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분명히 나도 한 번쯤 탈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또는 요즘에 지금 탈북자 추세가 계속 변하고 있고 아무리 급감하고 있지만은 집단 탈북 즉 가족 탈북이나 고위층 탈북 같은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알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내부적인 동요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욱이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 즉 배급제도하고 연결됐던 충성심이 떠나갔고 이제는 돈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북한 주민들 또 한쪽에서는 한류라는 드라마를 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고위층들의 탈북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이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김정은 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체제가 변할 수밖에 없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간부의 이딴 망명 소식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북한군 간부 이소연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해군의 방위사업 혁신 대토론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에게 남은 것은 반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철저한 자정활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